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루신의 아큐정전입니다. 그의 작품은 현대 중국의 문학 정신과 인문 정신의 출발이자 루신의 문학과 행동은 중국 문학의 경전입니다. 아큐정전 두 번째.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센 아큐는 외장의 제사를 올리는 사당인 토곡사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그저 남의 집에 날품을 팔며 사는데요. 외장의 사람들은 아큐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그에게 별다른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아큐는 자신이 과거에는 잘 살았고 식견도 높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에게는 몇 가지 신체상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머리에 부스럼 자국이었는데요. 그는 부스럼이라는 단어는 물론 이와 발음이 비슷한 단어까지 입에 올리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외장의 건달들은 아큐가 금기시하는 단어를 입에 올려가며 그에게 시비를 걸어오는데요. 몇 번이고 그들에게 당한 아큐는 욕을 하거나 덤비는 대신 상대를 환한 눈으로 노려보는 방법을 택합니다. 루신의 아큐정전, 지금부터 성우 박일, 송도영의 입체 낭독으로 보내드립니다. 아큐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들을 나중에 하나하나 입 밖에 내곤 했다. 때문에 아큐를 놀려먹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이러한 정신 승리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로 아큐의 노란 변발을 낚아챌 때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큐, 이건 아들이 아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야. 어서 네 입으로 말해봐, 엄마.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라고 말해. 아큐는 양손으로 자신의 변발 꼭지를 움켜잡고서는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인 채 말했다. 벌레를 때리는 거라고 할게. 됐어? 나는 벌레야. 아이래도 안 놔줄 거야? 하지만 자신이 벌레라고 했는데도 건달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늘 그러던 것처럼 아무데나 가까운 곳에 머리를 대여섯 번 소리가 날 정도로 찍고 나서야 만족하여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큐가 정말로 혼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0초도 지나지 않아 아큐 역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의기양양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를 경멸하고 낮추는 데는 으뜸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경멸하고 스스로를 낮춘다는 말을 빼면 으뜸만 남았다. 과거 시험에서 1등을 하는 장원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으뜸을 말하는 것이었다. 내까지 것들이 뭔데 그러는 거야? 아큐는 이런 갖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적들에 대한 원망을 극복하고 난 뒤에는 신나게 술집으로 달려가 술을 몇 잔 마셨다.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바탕 놀림을 당하거나 입씨름을 벌여 또 한 번 이기고 나면 더욱 즐거운 기분으로 토곡사로 돌아가 머리를 눕히고서 잠을 청하곤 했다. 어쩌다 돈이 생기면 도박의 한 가지인 앞해보를 하러 갔다. 사람들 한 무리가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았고 아큐도 얼굴 가득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목소리는 그가 가장 컸다. 정령의 400! 자, 엽니다. 물주는 얼굴 가득 땀을 흘리며 작은 상자 뚜껑을 열면서 노래하듯이 소리쳤다. 천문이네여, 각은 도로 가져가시고 인과 천당은 그 자리를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큐는 동전을 이리 가져오고. 아유, 천당의 100. 150! 아큐의 돌은 이런 노랫가락을 타고서 점차 얼굴 가득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의 허리춤으로 넘어갔다. 마침내 그는 사람들 틈에서 밀려나 밖으로 나와서는 뒷전에 서서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승부에 마음을 졸이곤 했다. 노름판이 흩어질 때까지 그렇게 지켜보다가 아쉬운 듯 토곡사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을 하러 갔다. 하지만 정말로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라 기흉화복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아큐는 딱 한 번 돈을 딴 적이 있었지만 이건 역시 실패나 다름없었다. 웨이장 마을에서 세신 축제가 있던 날 밤이었다. 이날 밤에는 관례대로 연극 공연이 있었고 무대 주변에는 을에 그랬듯이 여기저기 도박판이 벌어졌다. 연극 무대에서 들려오는 징과 북소리도 아큐의 귀에는 10리나 떨어진 아주 먼 데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의 귀에는 물주의 노랫가락 소리만 들렸다. 그는 따고 또 땄다. 동전이 좌오양이 되고 좌오양이 더 큰 화폐인 따양이 되었다. 어느새 따양이 한 무더기나 쌓였다. 아큐는 여느 때와 달리 몹시 신이 났다. 전문의 전령! 그는 누가 누구와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욕하는 소리와 때리는 소리, 발소리가 한데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그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을 때는 노름판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몸 여러 군데가 아픈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얻어맞기도 하고 발길질을 당하기도 한 것 같았다. 몇몇 사람이 놀랍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토곡사로 돌아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서야 자신의 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신 축제 때 벌어지는 노름판은 대부분 이 마을 사람들이 벌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잃어버린 돈을 찾는단 말인가. 새하얗고 번쩍번쩍 빛나는 은화더미였다. 게다가 남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이었는데 이제 전부 사라지고 없었다. 말로는 아들놈이 가져간 셈 치자고 했지만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이 벌레라고 말해봐도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역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실패의 고통을 느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패배를 승리로 전환시켰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자기 뺨을 힘껏 2차례 연달아 때렸다. 얼얼하게 아파왔다. 자기 뺨을 때리고 나서야 그는 마음이 편해졌다. 때린 것은 자신이고 얻어맞은 것은 또 다른 자신인 것 같았다. 얼마 후에는 자신이 남을 때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얼굴이 아직 얼얼하긴 했지만 마음은 무척 만족스러웠다. 이런 승리감에 젖어 그는 자리에 누웠다. 그러고는 푹 잠들었다. 아큐는 항상 승리했지만 그래도 자오나리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 그는 지보에게 200원의 술값을 건네고 나서 홧김에 드러누워 있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아휴, 요즘 세상은 이건 너무 말이 아니야. 아이 자식놈이 아비를 때리다니. 그러자 갑자기 자오나리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는 그가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에 점점 의기양양해지면서 몸을 일으켜 당시 지역에서 유행하던 지방극의 한 대목인 젊은 과부가 무덤을 찾다라는 창을 하면서 술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때 그는 또 자오나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층 더 고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이때 이후로 사람들이 특별히 그를 존경하는 것 같았다. 아큐로서는 자신이 자오나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웨이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때렸다든가 하는 일은 아예 사건으로 치지도 않았다. 자오나리 같은 유명한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야 비로소 사람들의 입에 오를 수 있었다. 일단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하면 때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 맞은 사람도 그 덕에 유명해지기 마련이다. 잘못이 아큐에게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자오나리에게는 잘못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잘못이 아큐에게 있다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를 특별히 존경하게 된 것일까?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 억지로라도 짜맞춰 말하자면 어쩌면 아큐가 자신이 자오나리의 친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비록 얻어맞긴 했지만 사람들은 혹시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쨌든 약간은 존경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것인지도 몰랐다. 그렇지 않다면 공자묘에 바친 황소가 돼지나 양처럼 짐승에 불과한데도 성인이 젓가락을 댔다는 이유로 선대 유학자들도 감히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었다. 이때부터 아큐는 여러 해 동안 득이양양한 모습으로 지냈다. 어느 해 봄, 그는 술에 얼큰이 취해 길을 걷다가 햇볕이 잘 드는 담장 밑에서 왕후가 알몸으로 이를 잡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자신의 몸이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왕후는 부스럼도 많고 털도 많아서 사람들은 나병 나자를 더해 그를 왕나이후라고 불렀다. 아큐도 누더기가 된 저고리를 벗어서 한 번 뒤적이며 살펴보았다. 새로 빨아서 그런지 아니면 대충 살펴서 그런지 한참 만에 서너 마리를 잡았을 뿐이었다. 왕후를 보니 그는 한 마리 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입안에 털어놓고 소리내어 깨물어 먹었다. 아큐는 처음에는 몹시 실망했지만 나중에는 약이 올랐다. 별 볼 일 없는 왕후에게는 이가 저렇게도 많은데 자신에게는 이렇게 조금밖에 없다니 이 얼마나 체면이 안 서는 일인가. 그는 한두 마리라도 큰 놈을 찾아보려 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간신히 어중간한 놈 한 마리를 잡아 두꺼운 입술 안으로 거칠게 털어놓고는 죽어라고 깨물었다. 삐직 하는 소리가 났지만 왕후의 입에서 나는 소리에는 미치지 못했다. 부스럼 자국이 가득한 그의 머리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큐는 옷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침을 한번 퇴 뱉고 나서 말했다. 아유, 이 송충이 같은 놈 알마. 이런 털빠진 개새끼가 누굴 욕하는 거야? 왕후가 경멸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큐는 최근에 사람들에게 비교적 존경을 받던 터라 전보다 훨씬 거만했지만 그래도 싸움에 이골이 난 건달들을 보면 겁이 났다. 유독 이번만은 대단히 용감했다. 이렇게 얼굴 가득 털로 뒤덮인 놈이 제멋대로 짓거리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아, 이게 누가 누굴 욕하는지 내가 알려주지. 어? 그가 몸을 일으켜 두 손을 허리에 짚으며 말했다. 니놈 뼈가 근질근질한가 보지? 왕후도 일어서서 옷을 입으면서 말을 받았다. 아큐는 그가 도망치려는 줄 알고 재빨리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주먹이 상대의 몸에 닿기도 전에 상대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러고는 상대가 손을 잡아 끌자 비실비실 끌려갔다. 이어서 그는 왕후에게 변발을 휘어잡힌 채 담장으로 끌려가 전처럼 머리를 부딪혔다. 군자는 말로 하지 손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어. 아큐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왕후는 군자가 아니었는지 그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연달아 5번이나 머리를 담벼락에 부딪게 하고 나서 몸을 세차게 밀쳐버렸다. 그 바람에 아큐는 6자나 멀리 나가 떨어졌다. 그제야 왕후는 만족하여 돌아갔다. 아큐의 기억으로 아마 이것이 평생 처음으로 당한 굴욕이었을 것이다. 왕후는 털이 얼굴을 덮고 있다는 결점 때문에 그때까지 줄곧 아큐에게 놀림을 받기만 했지 아큐를 놀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손찌검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 손찌검까지 당하고 만 것이다. 너무나 의외였다. 아큐는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다.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의 적이 또 나타난 것이다. 이 사람 역시 아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다름 아닌 첸나리의 큰아들이었다. 그는 전에 성내에 있는 서양 학교에 들어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반년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걸음도 똑바르고 변발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모친은 10번 넘게 울며불며 법석을 떨었고 그의 아내는 3차례나 우물에 뛰어들었다. 나중에는 그의 모친이 어디를 가든 이렇게 말했다. 변바른 나쁜 놈들이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한 다음에 잘나가지고 가버렸대요. 에휴, 원래는 훌륭한 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머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아큐는 그 말을 믿으리 하지 않고 악착같이 그를 가짜 양놈이라고 불렀다. 외국과 내통하는 놈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그를 보기만 하면 반드시 속으로 남몰래 욕을 해댔다. 특히 아큐가 몹시 싫어하고 단호하게 배척하는 것은 그의 가짜 변발이었다. 변발이 가짜라면 사람 노릇을 할 자격도 없었다. 가짜 양놈이 다가왔다. 아유, 빡빡머리 당나귀. 아유. 아큐는 원래 배 속에서만 욕을 했지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분통이 터지고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욕을 했다. 뜻밖에도 이 빡빡머리가 노랗게 칠한 지팡이 아큐가 너무 싫어하여 장례 때 짚는 곡상봉이라 부르는 지팡이를 들고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순간 아큐는 그 지팡이로 얻어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온몸을 움츠린 채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기다렸다. 과연 딱 하는 소리가 나더니 확실히 자기 머리를 때린 것 같았다. 나는 저 애를 보고 말한 거라고요. 아큐는 옆에 있던 아이를 가리키며 변명을 했다. 딱, 따닥. 아큐의 기억에 따르면 이것이 아마 평생 두 번째 굴욕이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딱, 따닥 하는 소리가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일이 마무리되는 듯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조상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망각이라는 보물도 효력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그가 천천히 걸어서 술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미 기분이 무척 좋아져 있었다. 그러나 맞은편에서 정수함의 젊은 비구니가 걸어왔다. 아큐는 평소에도 그녀를 보기만 하면 꼭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싶었는데 게다가 지금은 한바탕 굴욕을 당한 뒤였다. 굴욕의 기억이 되살아나자 그는 마음속으로 적개심이 발동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했더니 바로 너를 만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로구나. 아유.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녀 앞으로 다가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침을 뱉었다. 아이고. 젊은 비구니는 그러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머리를 숙인 채 걷기만 했다. 아큐가 그녀 곁으로 바싹 다가가서 손을 쑥 내밀어 새로 깎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아유, 이봐. 빡빡머리. 아이고, 얼른 돌아가거라. 남자 중이 널 기다린다고. 아유. 어째서 그렇게 함부로 손발을 놀리는 거예요? 비구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빠른 걸음으로 재빨리 몸을 피했다.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아큐는 자기의 공로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는 더욱 신이 나서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다. 중놈은 건드려도 되고 나는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비구니의 볼을 꼬집었다.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크게 웃었다. 아큐는 더욱 신이 나서 구경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게 꼬집고 나서야 비구니를 보내주었다. 그는 이 싸움으로 왕후의 일은 이미 깨끗하게 잊어버렸고 가짜 양놈의 일도 잊었다. 오늘의 모든 불운에 대한 원한을 다 갚은 것 같았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온몸을 딱딱 얻어맞고 난 뒤로 몸이 가벼워진 듯하고 휙 날아갈 것만 같았다. 자식도 못나 대가 끊어질 아큐놈아! 멀리서 젊은 비구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큐는 득이양양하게 웃었다. 술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척이나 만족한 듯 크게 웃었다.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내일 이 시간에는 아큐정전 세 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